안녕하세요. 인생 명작입니다. 누구에게는 짧을 수도, 또 다른 누구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날들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지치고 힘이 드는 날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힘든 날에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일상의 평온을 느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일로 고생을 하고 있거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일이 자꾸만 꼬이고 마음속에 괴로움, 화, 짜증, 고민이 많아진 날에는 어김없이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 또는 아내가 투정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이기 쉽다. 마음 같아서는 직장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 나를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속도 모르고 다른 날보다 더 내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다. 왜 그럴까? 세상 모든 일은 내 마음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태, 의식의 수준이 내 밖의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꼬이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불평과 짜증과 화로 뒤덮여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되는 일이 없고 잘 되던 일도 그날따라 어긋나곤 한다. 반대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무엇을 하든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무엇이든 술술 풀려나가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모든 일을 할 때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과거로 인해 만들어진 온갖 화, 번뇌, 짜증, 고민 등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관찰하고 따뜻하게 풀어준 뒤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힘든 일로 마음이 뒤숭숭하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일을 시작하지 말라. 시작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마음을 먼저 풀어주고 다독여주라. 그 마음, 그 생각, 그 힘든 감정을 잠시 관찰하거나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거나 그 복잡한 마음을 향해 감사와 사랑의 느낌을 방사함으로써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보통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또 다른 생각으로 그 괴로운 마음에 무수히 더 많은 생각, 판단, 분별을 덧붙임으로써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리곤 한다. 누군가를 욕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온갖 생각을 동원하여 자기를 방어해보지만 그것은 내 기분을 더욱 괴롭힐 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때는 그냥 입을 딱 닫고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그저 딱 닫아야 한다.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도 놓으라. 다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고 불편한 감정과 화와 복잡한 심경을 그저 한 발자국 떨어져 지켜보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이 꼬여서 문제를 아는 채로 다음 일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다음 일을 하기 전에 2분이나 5분, 10분이라도 잠시 앉아 마음을 관찰한 뒤 다음 일정을 시작해보라.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언제나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는 먼저 마음을 살펴라.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면 바깥 세상도 안정감을 되찾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갈 것이다. 언제나 바깥 세상에 있지 않고 다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때때로 분명하게 바깥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더 깊이 바라보면 내면의 어떤 부분이 바깥의 인연을 끌어들여 나온 것일 뿐이다. 그러니 언제나 속아서는 안 된다. 바깥 문제인 것으로 깜빡 속아서는 바깥에 대고 화를 내거나
타인에게 분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시작도 내면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도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면을 먼저 고요히 한 뒤에 바깥의 일들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라.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기 직전 내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한 뒤에 만나고 사업의 큰 계약을 앞둔 미팅에 앞서 5분 먼저 도착해 마음을 먼저 고요히 다스려 두라. 직장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고요한지를 분명히 확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심지어 자녀들과도 별일 아닌 것으로 언쟁과 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심지어 밥을 한 끼 먹을 때조차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다면 그 음식에 담긴 독소와 나쁜 영양분은 정화가 되고 깨끗하고 약이 될 만한 요소들이 그 음식에 깃들게 될 것이다. 당신이 농부라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두라. 아마도 한 해의 농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 모든 일에서 먼저 내면을 고요히 하는 공부를 습관화해보라. 바깥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곳일까? 불행한 곳일까? 즐거운 일이 더 많은 곳일까?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곳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게 아닐까? 내가 타인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갈수록 삶은 불행하고 괴로운 곳이 되지만 타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삶은 행복하고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변과 자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늦게 걷거나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종종 다른 이들과 비교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교로 인해 우리는 종종 불행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아이들이 뒤처지는 순간, 친구들이 더 나은 학교에 가거나 성적이 우수한 경우 우리는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만의 차이이며 우리만의 속도일 뿐이다. 세상은 항상 우월한 일을 찬양하고 주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성적이나 높은 진학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만의 속도를 찾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다가는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이다. 세상과의 경쟁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와 가치에서 비롯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다른 이들의 성공이나 실패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길을 찾아가며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한다.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고 남들의 기대나 시선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나에게 자유를 주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펼쳐지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자.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내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괴로움 없는 삶을 바란다면 삶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흘러가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점만 잘 깨달으면 된다. 삶은 아주 단순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써 행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애써 붙잡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별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욕심내고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바꾸어 보려고 애쓰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의지로서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주 단순하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 의지로서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 밖에 있는 것들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생각, 판단, 욕망, 해석, 언어,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업은 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미 과거의 원인과 업이 인연이 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즉, 내가 바꾸기 어려운 내 바깥의 것들로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 남들에게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욕 얻어먹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는 것,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을 받아 태어나는 것,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 병 없는 건강한 몸을 얻는 것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다. 쉽게 말해, 내 안에 있는 생각, 말, 행동 등은 내 의지대로 바꾸기 쉽지만 내 밖에 있는 인기, 조건, 부, 명예, 존경, 인정 등은 내가 직접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다. 예를 들어 경제력, 돈은 바깥 경계이기에 마음대로 안 되지만 풍요로운 마음, 만족감 등은 내면의 경계이기에 내게 달린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내가 바꾸기 어려운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쓰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바꾸기 어려운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 바깥에 달려있는 것들, 즉 명예, 인기, 존경, 인정, 부, 건강 등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산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인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바깥에 있고 결과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되고 힘든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풍요로운 마음 상태, 만족하는 삶,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왜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에 목을 매면서 삶을 원망하고 바깥 세상에 구속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나에게 속한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나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쏟으면 된다. 돈이나 집과 자동차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뜻대로 언제까지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내 것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명성이나 지위, 인기나 존경 따위 또한
나에게 속한 것들이 아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거룩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로서 사람들이 지위나 존경을 보낼 뿐이지 그것이 본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인기가 있더라도 존경을 받더라도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다. 사라지고 무너질 때는 결코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고통이나 불행, 사건이나 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거기에 크게 신경을 쓰며 괴로워할 것은 없다. 어차피 그것들은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단지 내 길을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테면 그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에 대해 불행, 고통, 좌절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 것, 그 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을 통해 깨닫는 것, 받아들이고 그것과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것, 오히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는 것, 따뜻하고도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이며 확신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다.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그 고통이 언제 오고 언제 갈 것인지는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해봐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나의 해석, 판단, 마음가짐 등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남들이 나에 대해 나쁜 평가를 내리거나 욕을 하거나 미워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달린 문제일 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달린 일이다.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고통을 불러올 뿐이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가 좋아지도록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나의 마음이다. 바꾸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닌 바로 내 마음인 것이다. 상대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전자는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달린 일이 아니다. 그러나 후자는 나를 바꾸려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 내린 자기만의 판단과 해석으로 나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왜 못 알아봐 주느냐고 따질 이유는 없다. 상대방이 만약 잘못된 평가로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 또한 그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괴로운 것도 그 사람이다. 전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 사람의 평가에 내가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한다면 공연히 내가 그의 판단에 구속된 것일 뿐 지혜로운 이라면 전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나에 대한 판단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려고 애를 쓰느라 힘을 쓸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속한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이처럼 사실 삶이란 매우 단순하다. 내 의지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직접적인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신경을 끄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반대로 해왔던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이젠 직시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공연히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외부의 것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다해보라.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고통과 문제는 끝이 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일로 고생을 하고 있거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일이 자꾸만 꼬이고 마음속에 괴로움, 화, 짜증, 고민이 많아진 날에는 어김없이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 또는 아내가 투정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이기 쉽다. 마음 같아서는 직장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 나를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속도 모르고 다른 날보다 더 내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다. 왜 그럴까? 세상 모든 일은 내 마음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태, 의식의 수준이 내 밖의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꼬이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불평과 짜증과 화로 뒤덮여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되는 일이 없고 잘 되던 일도 그날따라 어긋나곤 한다. 반대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무엇을 하든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무엇이든 술술 풀려나가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모든 일을 할 때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과거로 인해 만들어진 온갖 화, 번뇌, 짜증, 고민 등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관찰하고 따뜻하게 풀어준 뒤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힘든 일로 마음이 뒤숭숭하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일을 시작하지 말라. 시작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마음을 먼저 풀어주고 다독여주라. 그 마음, 그 생각, 그 힘든 감정을 잠시 관찰하거나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거나 그 복잡한 마음을 향해 감사와 사랑의 느낌을 방사함으로써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보통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또 다른 생각으로 그 괴로운 마음에 무수히 더 많은 생각, 판단, 분별을 덧붙임으로써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리곤 한다. 누군가를 욕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온갖 생각을 동원하여 자기를 방어해보지만 그것은 내 기분을 더욱 괴롭힐 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때는 그냥 입을 딱 닫고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그저 딱 닫아야 한다.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도 놓으라. 다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고 불편한 감정과 화와 복잡한 심경을 그저 한 발자국 떨어져 지켜보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이 꼬여서 문제를 아는 채로 다음 일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다음 일을 하기 전에 2분이나 5분, 10분이라도 잠시 앉아 마음을 관찰한 뒤 다음 일정을 시작해보라.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언제나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는 먼저 마음을 살펴라.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면 바깥 세상도 안정감을 되찾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갈 것이다. 언제나 바깥 세상에 있지 않고 다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때때로 분명하게 바깥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더 깊이 바라보면 내면의 어떤 부분이 바깥의 인연을 끌어들여 나온 것일 뿐이다. 그러니 언제나 속아서는 안 된다. 바깥 문제인 것으로 깜빡 속아서는 바깥에 대고 화를 내거나
타인에게 분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시작도 내면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도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면을 먼저 고요히 한 뒤에 바깥의 일들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라.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기 직전 내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한 뒤에 만나고 사업의 큰 계약을 앞둔 미팅에 앞서 5분 먼저 도착해 마음을 먼저 고요히 다스려 두라. 직장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고요한지를 분명히 확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심지어 자녀들과도 별일 아닌 것으로 언쟁과 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심지어 밥을 한 끼 먹을 때조차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다면 그 음식에 담긴 독소와 나쁜 영양분은 정화가 되고 깨끗하고 약이 될 만한 요소들이 그 음식에 깃들게 될 것이다. 당신이 농부라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두라. 아마도 한 해의 농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 모든 일에서 먼저 내면을 고요히 하는 공부를 습관화해보라. 바깥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곳일까? 불행한 곳일까? 즐거운 일이 더 많은 곳일까?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곳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게 아닐까? 내가 타인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갈수록 삶은 불행하고 괴로운 곳이 되지만 타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삶은 행복하고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변과 자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늦게 걷거나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종종 다른 이들과 비교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교로 인해 우리는 종종 불행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아이들이 뒤처지는 순간, 친구들이 더 나은 학교에 가거나 성적이 우수한 경우 우리는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만의 차이이며 우리만의 속도일 뿐이다. 세상은 항상 우월한 일을 찬양하고 주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성적이나 높은 진학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만의 속도를 찾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다가는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이다. 세상과의 경쟁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와 가치에서 비롯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다른 이들의 성공이나 실패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길을 찾아가며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한다.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고 남들의 기대나 시선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나에게 자유를 주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펼쳐지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자.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내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괴로움 없는 삶을 바란다면 삶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흘러가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점만 잘 깨달으면 된다. 삶은 아주 단순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써 행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애써 붙잡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별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욕심내고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바꾸어 보려고 애쓰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의지로서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주 단순하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 의지로서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 밖에 있는 것들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생각, 판단, 욕망, 해석, 언어,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업은 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미 과거의 원인과 업이 인연이 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즉, 내가 바꾸기 어려운 내 바깥의 것들로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 남들에게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욕 얻어먹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는 것,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을 받아 태어나는 것,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 병 없는 건강한 몸을 얻는 것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다. 쉽게 말해, 내 안에 있는 생각, 말, 행동 등은 내 의지대로 바꾸기 쉽지만 내 밖에 있는 인기, 조건, 부, 명예, 존경, 인정 등은 내가 직접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다. 예를 들어 경제력, 돈은 바깥 경계이기에 마음대로 안 되지만 풍요로운 마음, 만족감 등은 내면의 경계이기에 내게 달린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내가 바꾸기 어려운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쓰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바꾸기 어려운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 바깥에 달려있는 것들, 즉 명예, 인기, 존경, 인정, 부, 건강 등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산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인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바깥에 있고 결과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되고 힘든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풍요로운 마음 상태, 만족하는 삶,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왜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에 목을 매면서 삶을 원망하고 바깥 세상에 구속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나에게 속한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나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쏟으면 된다. 돈이나 집과 자동차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뜻대로 언제까지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내 것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명성이나 지위, 인기나 존경 따위 또한
나에게 속한 것들이 아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거룩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로서 사람들이 지위나 존경을 보낼 뿐이지 그것이 본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인기가 있더라도 존경을 받더라도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다. 사라지고 무너질 때는 결코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고통이나 불행, 사건이나 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거기에 크게 신경을 쓰며 괴로워할 것은 없다. 어차피 그것들은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단지 내 길을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테면 그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에 대해 불행, 고통, 좌절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 것, 그 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을 통해 깨닫는 것, 받아들이고 그것과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것, 오히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는 것, 따뜻하고도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이며 확신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다.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그 고통이 언제 오고 언제 갈 것인지는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해봐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나의 해석, 판단, 마음가짐 등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남들이 나에 대해 나쁜 평가를 내리거나 욕을 하거나 미워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달린 문제일 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달린 일이다.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고통을 불러올 뿐이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가 좋아지도록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나의 마음이다. 바꾸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닌 바로 내 마음인 것이다. 상대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전자는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달린 일이 아니다. 그러나 후자는 나를 바꾸려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 내린 자기만의 판단과 해석으로 나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왜 못 알아봐 주느냐고 따질 이유는 없다. 상대방이 만약 잘못된 평가로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 또한 그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괴로운 것도 그 사람이다. 전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 사람의 평가에 내가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한다면 공연히 내가 그의 판단에 구속된 것일 뿐 지혜로운 이라면 전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나에 대한 판단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려고 애를 쓰느라 힘을 쓸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속한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이처럼 사실 삶이란 매우 단순하다. 내 의지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직접적인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신경을 끄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반대로 해왔던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이젠 직시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공연히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외부의 것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다해보라.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고통과 문제는 끝이 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